이사하고 나서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더 넓고 더 좋고 더 비싼 집으로 옮겼는데, 그런데 딱 그 순간부터입니다. 남편이 직장을 잃었고 아이가 아프기 시작했고 통장 잔고는 이유도 모른 채 바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엔 운이 나쁜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 동안 수천 가정의 에너지장을 들여다보며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의 현관이 문제였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집은 살아있는 존재다. 집은 숨을 쉬고 기운을 먹고 그 기운으로 그 안에 사는 사람을 기른다. 집이 좋은 기운을 마시면 그 안에 사는 가족은 건강하고 재물이 쌓입니다. 집이 탁한 기운을 들이마시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아끼고 모아도 물은 새는 독에 담기듯 재물은 쌓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 그것이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닙니다. 현관은 집의 입구입니다. 사람이 입으로 음식을 먹듯 집은 현관으로 기운을 먹습니다. 좋은 방향을 향한 현관은 맑고 강한 양기, 양희를 집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반대로 음기여미가 짙은 방향을 향한 현관은 집 안으로 어둠을 끌어들이고 그 어둠은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가정의 재물과 건강과 화목을 갉아먹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아니,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비밀을 꺼내려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 주변에 열심히 사는데 항상 빠듯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끼고 아껴도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밀려오는 사람, 그 사람이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사는 집의 현관이 재물의 기운을 안으로 들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운이 새는 집에서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풍수의 진실입니다.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지혜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의 현관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지금 보시는 그 집의 현관 방향이 어디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단 하나의 방향 차이가 3년 후 당신 가족의 재물운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부자도 잘못된 현관 방향의 집에서 3년을 살면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것, 오늘 그 무서운 진실과 함께 이미 그 집에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서는 좋은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된 마음이 이미 복을 여는 첫 번째 열쇠라 하셨습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방향을 보았습니다. 나침반을 들고 하늘을 읽고 바람의 흐름을 느끼고 나서야 비로소 첫 번째 돌을 놓았습니다. 그것은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에 걸쳐 자연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몸으로 터득한 지혜였습니다. 현대인들은 그 지혜를 잊었습니다. 아파트 평수를 보고 인테리어를 보고 역세권인지를 봅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것, 그 집이 어느 방향으로 숨을 쉬고 있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의 뿌리를 보지 않고 열매만 탐하는 것과 같다. 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다면
꽃은 피지 않고 물은 흐르지 않으며 사람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도 기가 흐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기의 흐름이 막히면 병이 온다고 합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기가 막히면 재물이 막히고 건강이 막히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막힙니다. 기는 어디서 들어옵니까?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의 입거입니다. 사람이 입으로 음식을 받아들이듯 집은 현관으로 천지의 기운을 받아들입니다. 입이 건강한 음식을 받아들이면 몸이 살찌고 힘이 납니다. 입이 독이 든 것을 받아들이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은 망가집니다. 현관도 같습니다. 좋은 방향을 향한 현관은 맑고 강한 양기를 집안에 불러들여 가족의 기운을 살찌웁니다. 그러나 음기가 짙은 방향을 향한 현관은 아무도 모르게 매일 조금씩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재물과 건강과 정신을 갉아먹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음양의 이치를 설명하실 때 늘 아주 단순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양기영에는 햇빛과도 같습니다. 밝고 따뜻하고 생명을 키웁니다. 음기염에는 그늘과 같습니다. 그늘이 전혀 없으면 식물은 타버리지만 그늘이 너무 많으면 식물은 시들어 죽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음양의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관이 지나치게 음기가 강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그 집은 균형을 잃습니다. 재물은 양기를 따라 흐릅니다. 양기가 약한 곳에 재물이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것은 따뜻한 곳을 찾아 새가 날아가듯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오행우식의 관점에서도 현관의 방향은 결정적입니다. 동쪽은 목무의 기운이 강합니다. 목은 성장과 시작을 상징하며 새로운 재물과 기회를 불러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남쪽은 화호의 기운이 강합니다. 화는 활기와 명예를 상징하며 집안에 생동감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나 서쪽과 북서쪽은 금진과 수서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질 수 있으며 이 두 기운이 균형 없이 넘쳐 흐를 때 재물은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 새어나갑니다. 정북쪽 또한 수세의 기운이 너무 강해 음기가 집안을 지배하게 되면 가족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건강 문제가 찾아오며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반복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집 인테리어는 깔끔한데 왜 이렇게 힘들지? 가구를 바꾸고 벽지를 교체하고 화분을 들여놓아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관의 방향이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기의 흐름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뿌리의 문제라 부르셨습니다. 아무리 잎을 손질해도 뿌리가 썩어 있으면 나무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현관 방향은 그 집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집에서 자라나는 모든 것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아끼고 모아도 뿌리가 음기를 빨아들이고 있다면 그 집은 채워지지 않는 독과 같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현관이 어느 방향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당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만난 한 가정이 있습니다. 경상도의 작은 도시에 살던 그 가정은 10년 가까이 빌린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아내는 부업을 3개씩 했습니다. 그러나 통장에는 늘 바닥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그 집을 방문한 저는 현관 앞에 서는 순간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현관이 서북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음기가 문 앞에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 집에 재물이 새는 이유가
그 순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가정에게 이사를 권했습니다. 형편이 허락하는 선에서 동남양 현관을 가진 집으로 옮기라 했습니다. 반년 후 그 가족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새 거래처를 만났고 아내의 작은 사업이 소문을 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무언가를 더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 현관의 방향이었습니다. 동쪽을 향한 현관은 목모의 기운을 받습니다. 목은 봄과 같습니다. 씨앗이 흙을 뚫고 올라오는 힘, 얼어붙은 땅이 녹으면서 새 생명이 시작되는 그 에너지입니다. 동양 현관을 가진 집은 아침 햇살이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립니다. 그 햇살 속에는 신선한 양기 양희가 가득 담겨 있으며 그 기운이 집 안으로 스며들어 가족의 활력을 깨우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줍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처음 닿는 곳에 복이 머문다. 동양 현관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 방향의 집에 사는 가정은 사업을 시작할 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자녀가 새로운 길을 열 때 뜻밖의 도움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물이 폭발적으로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봄에 나무가 자라듯 꾸준하고 단단하게 쌓여갑니다. 동남향은 더욱 강력합니다. 동남쪽은 목무의 기운과 함께 바람의 기운이 더해지는 방향입니다. 풍수에서 바람은 기운을 실어 나르는 통로입니다. 막힌 곳 없이 흐르는 바람처럼 동남향 현관은 재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게 되며 그 균형 속에서 재물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쌓여갑니다. 예로부터 장사를 크게 한 집, 자손 대대로 부를 이어온 가문의 고택을 살펴보면 그 현관이 동쪽 혹은 동남쪽을 향하고 있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연의 이치를 알고 그 이치에 따라 집을 지은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결과입니다. 남향 현관은 화우의 기운을 담습니다. 화는 밝음이고 명예이며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남양집은 예부터 귀인 과일연을 부르는 방향이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분, 자녀가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바라는 분, 혹은 사람을 통해 기회가 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남양 현관이 있는 집은 그 소망을 현실로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햇빛이 가장 오래 머무는 방향, 집안이 가장 환하고 따뜻한 방향. 그 따뜻함은 단순히 온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음기를 몰아내고 양기를 지키는 자연의 방패이자 재물과 건강과 화목을 함께 지켜주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연을 거스르는 자는 100번 노력해도 절반의 결과를 얻고 자연을 따르는 자는 절반만 노력해도 100배의 결과를 얻는다. 좋은 방향의 현관을 선택하는 것은 자연을 따르는 일입니다. 하늘의 이치와 땅의 기운이 여러분 편에서 함께 일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이 풍수의 본질이며 스님께서 평생 전하신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부디 이 세 가지 방향을 기억하십시오. 동쪽, 동남쪽, 남쪽. 이 방향의 현관을 가진 집은 여러분의 노력에 하늘의 기운이 더해지는 집입니다. 그 집에서는 여러분이 심은 씨앗이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방향의 집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감추는 자비는 자비가 아니다. 때로는 아픈 말이 사람을 살린다. 그 가르침을 따라 저는 오늘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움으로 듣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서양 시향 현관을 가진 집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채광도 나쁘지 않고 오후 햇살이 들어오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풍수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서쪽은 금진의 기운이 지배하는 방향입니다. 금의 기운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금기징해가 현관을 통해 과도하게 집 안으로 밀려 들어올 때 그것은 재물을 모으는 힘이 아니라 재물을 흩어버리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오후의 서쪽 햇살은 이미 하루의 기운이 저무는 시간에 비칩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지는 기운이라 부릅니다. 지는 기운이 매일 현관을 통해 집 안으로 스며들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재물은 역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저물기 시작합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일입니다. 서울 외곽에 살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했고 남편은 중견 기업의 임원이었으며 자녀들도 반듯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양 현관이 달린 새 아파트로 이사한 이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해에는 남편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둘째 해에는 투자해 두었던 돈이 예상치 못한 손실로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셋째 해에는 자녀의 건강 문제로 목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습니다. 그 가정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라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은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집이 매일 지는 기운을 마시고 있었고 그 집에 사는 가족은 그 기운 속에서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서향 배시향 현관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북서쪽은 금진과 수쇠의 기운이 동시에 겹치는 방향입니다. 수기쇠인은 흐름과 이동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수기가 금기와 만나 음기여미를 증폭시키게 되면 재물은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마치 바닥에 구멍이 뚫린 항아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고이지 않습니다. 이 방향의 집에 오래 거주하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반복되고 사업을 하는 경우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잦아집니다. 가족 내에서는 크고 작은 다툼이 늘고 특히 가장의 건강과 판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철스님께서는 이것을 집이 주인을 흔드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집의 기운이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정신과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정북향, 정백향, 현관 역시 깊이 살펴야 합니다. 북쪽은 수의 기운이 가장 강한 방향입니다. 수는 지혜와 깊이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과도한 수기는 음기를 불러들이고 집안을 차갑게 만듭니다. 햇빛이 가장 적게 닿는 방향, 그늘이 가장 오래 머무는 방향이 바로 북쪽입니다. 이 방향의 현관을 통해 들어오는 기운은 차갑고 무겁습니다. 그 무게가 오랫동안 가족의 어깨 위에 쌓이면 의욕이 사라지고 기회가 와도 선뜻 잡지 못하게 되며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지는 심리 상태가 됩니다. 재물이 들어올 통로 자체가 어둠으로 막혀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방향들이 무조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풍수는 저주가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막힌 기운은 반드시 열 수 있다. 문제를 아는 것이 이미 절반의 해결이다. 나쁜 방향의 현관도 올바른 방법으로 보완하면 그 흐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저는 바로 그 방법을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방향의 집에 살고 계신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방향의 집에 살고 계신다고 해서
여러분의 운명이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이 한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하늘이 막으면 땅이 열고 땅이 막으면 사람이 연다. 풍수는 결코 사람을 가두는 틀이 아닙니다. 풍수는 막힌 곳을 찾아 열어주는 지혜입니다. 현관의 방향이 나쁘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그것을 보완하면 됩니다. 이사를 당장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기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5가지 방법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성철 스님께서 늘 말씀하신 단 하나, 바로 성신,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 거울의 위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관에 거울을 놓습니다. 그런데 거울의 위치가 잘못되면 오히려 나쁜 기운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울이 정면으로 보이는 위치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들어오는 기운을 그대로 튕겨내는 형국입니다. 좋은 기운이 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순간 거울이 그것을 밖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거울은 반드시 현관의 측면, 즉 문을 열었을 때 옆으로 보이는 벽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울은 항상 깨끗하게 닦아 두십시오. 먼지가 낀 거울은 탁한 기운을 머금습니다. 거울이 맑아야 기운도 맑아집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집안의 거울은 그 집 주인의 마음을 비춘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닦듯 거울을 닦으십시오. 두 번째는 소금 주머니입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정한 기운을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자연의 도구였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서도 소금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천일염 한 줌을 작은 흰 천에 싸서 현관 입구의 양쪽 구석에 놓아두십시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어도 괜찮습니다. 이 소금 주머니는 매달 초하루에 새 것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오래된 소금은 이미 나쁜 기운을 가득 흡수한 상태입니다. 교체할 때는 헌 소금을 변기에 흘려보내거나 집 밖의 땅에 뿌려주십시오. 그것이 흡수했던 음기를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작은 행위 하나가 매달 현관의 기운을 새롭게 정화하는 강력한 의식이 됩니다. 세 번째는 현관에 두어야 할 식물입니다. 식물은 살아있는 양기 영희의 덩어리입니다. 특히 음기가 강한 방향의 현관에는 반드시 생명력이 강한 식물을 두어 양기를 보충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잎이 둥글고 두꺼운 식물입니다. 금전수, 진첸수는 그 이름에서부터 재물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잎이 풍성하고 생명력이 강한 스파티필름 혹은 관음죽도 좋습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관에 적화, 즉 조화, 적화를 두지 마십시오. 조화는 살아있는 척하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기운이 없는 식물은 현관에 두어도 양기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생명 없는 것이 공간을 차지하며 기운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식물, 그것도 건강하게 잘 자라는 식물을 두십시오. 시들거나 죽어가는 식물은 즉시 치워야 합니다. 네 번째는 현관의 조명입니다. 음기가 강한 방향의 현관일수록 빛이 중요합니다. 빛은 가장 빠르게 음기를 몰아내는 양기의 도구입니다. 현관이 어둡다면 지금 당장 밝은 조명을 달아주십시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환하게 빛나는 공간은 나쁜 기운이 머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따뜻한 색감의 조명, 노란빛이 도는 전구를 사용하십시오. 차갑고 푸른 빛의 형광등은 오히려 차가운 기운을 강화합니다. 따뜻한 빛 속에서 양기는 살아납니다. 외출 후 집에 돌아올 때 현관에 불을 켜고 잠시 그 빛 속에 서 계십시오. 그 짧은 순간이 밖에서 묻혀온 나쁜 기운을 털어내고 집 안으로 좋은 기운만 들여보내는 하나의
작은 의식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현관 입구의 정돈입니다. 이것이 다섯 가지 중 가장 단순하지만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지러운 집에 복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현관에 신발이 아무렇게나 뒤집혀 있거나 우산과 가방과 택배 상자가 뒤엉켜 있는 집, 그 현관으로는 아무리 좋은 기운도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기운도 사람과 같습니다. 환영받는 곳에 머물고 어지럽고 불쾌한 곳에는 발길을 끊습니다. 신발은 항상 가지런히 정리하되 코가 문 쪽을 향하도록 놓으십시오. 신발의 코가 집 안쪽을 향하면 기운이 집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되돌아 나갑니다. 현관 매트는 정기적으로 세탁하고 현관 바닥은 자주 쓸고 닦으십시오. 이 소박한 행위들이 쌓여 기운이 머물고 싶어하는 현관, 재물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당장 이 다섯 가지를 실천하십시오. 한꺼번에 모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천천히 해나가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다. 그러나 그 한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천리는 영원히 시작되지 않는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이제 행동하실 차례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성철 스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담겨 있는 것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방법이 현관의 기운을 지키는 일상적인 관리법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이미 오랫동안 막혀있던 기운의 흐름을 한 번에 뚫어주는 의식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기맥 개통 힘을 하이통이라 부르셨습니다. 막혔던 혈맥이 뚫리면 몸이 살아나듯 막혔던 집의 기운이 열리면 재물의 흐름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 의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싼 재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소금, 동전 3캔, 그리고 물 1그릇,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진심입니다. 첫 번째 의식은 소금으로 현관 문지방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매월 음력 초하루 해가 뜨기 전 이른 아침에 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천일염 한 줌을 손에 쥐고 현관 문지방 앞에 서십시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집에 깃든 모든 탁한 기운이 이 소금과 함께 씻겨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 소금을 문지방을 따라 얇게 뿌리십시오. 약 15분에서 30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깨끗이 쓸어내십시오. 이때 쓸어낸 소금은 반드시 집 밖으로 버리십시오. 절대로 집안의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십시오. 이미 나쁜 기운을 흡수한 소금을 집안에 두는 것은 정화한 것을 다시 집안으로 들여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단순한 의식 하나가 오랫동안 현관에 쌓여있던 음기의 층을 걷어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하늘과 바다가 함께 만든 정화의 선물이다. 그것을 쓰는 사람의 마음이 맑을수록 그 효험도 깊어진다. 두 번째 의식은 동전 3의 뿔 현관 매트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동전은 금속진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동전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오래된 동전, 즉 발행된 지 오래될수록 좋으며 사용감이 있는 동전이어야 합니다. 새 동전보다 손때가 묻은 동전에 더 많은 인연의 기운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동전 새찜을 깨끗이 닦은 뒤 이때 소금물로 닦으면 더욱 좋습니다. 붉은 천이나 붉은 종이 위에 새찜을 가지런히 올려놓으십시오. 붉은색은 양기를 강화하고 음기를 차단하는 색입니다. 그 상태로 현관 매트의 안쪽 들어서는 방향의 오른편 아래에 놓아두십시오. 오른쪽은 풍수에서 재물의 방향입니다. 이 동전들은 현관을 통해 들어오는 재물의 기운을 붙잡아두는 류의 역할을 합니다. 들어온 재물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꿀 때는 1년에 한 번 새해 첫날 새 동전으로 교체하십시오. 세 번째 의식은
물 한 그릇을 현관의 동쪽 구석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철 스님께서 특히 강조하신 방법입니다. 맑은 물을 깨끗한 흰 사기 그릇에 담아 현관의 동쪽 방향 구석에 놓아 두십시오. 물은 수세의 기운을 담고 있으며 동쪽의 목목 기운과 만나면 서로를 살리는 상생의 조화를 이룹니다. 나무는 물을 먹고 자라며 그 자람이 집안의 기운을 키웁니다. 이 물은 매일 아침 새 물로 교체하십시오. 전날의 물은 화분이나 마당에 식물에 주십시오. 생명을 키우는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물그릇 옆에 작은 흰 꽃 한 송이를 함께 두면 더욱 좋습니다. 꽃은 살아있는 양지의 집약체입니다. 맑은 물과 살아있는 꽃이 나란히 있는 현관은 재물의 기운이 기꺼이 머물고 싶어하는 공간으로 변모합니다. 이 세 가지 의식을 처음 행하실 때는 반드시 혼자 조용히 하십시오. 주변이 시끄럽거나 마음이 분주한 상태에서는 의식의 효험이 반감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식의 힘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행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 소금을 뿌리는 손이 떨릴 만큼 간절할 때, 봉전을 놓는 손이 감사함으로 가득 찰 때, 물 한 그릇을 담는 손이 기도하는 손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이 의식은 단순한 행위를 넘어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로 이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그 통로를 통해 막혔던 재물의 기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오랫동안 힘드셨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 지쳐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께 성철 스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막힌 강물도 때가 되면 반드시 흐른다. 다만 그 흐름을 방해하는 돌을 먼저 치워야 한다. 오늘 이 의식이 여러분 삶의 막힌 돌을 치우는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밤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 가정의 기운을 바꾸는 첫 번째 물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서는 좋은 것을 받았을 때 감사를 표현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복을 부르는 행위라 하셨습니다. 또한 댓글에 여러분의 소망을 적어 주십시오. 나는 2026년 모든 빚을 갚았다. 우리 가족은 건강하고 풍요롭다. 이렇게 이루어진 일처럼 과거형으로 적어 주십시오. 그 고백이 하늘에 닿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힘든 가정에 있는 가족과 이웃에게 나눠주십시오. 좋은 것을 나누는 마음이 바로 덕들을 쌓는 일이며 그 덕이 쌓일수록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복도 깊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현관의 방향이 기운을 결정한다는 것, 좋은 방향이 재물을 불러들이고 나쁜 방향이 재물을 흘려보낸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는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께 성철 스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항상 하셨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스님께서는 풍수를 가르치실 때 언제나 이 말씀으로 끝을 맺으셨습니다. 집은 사람이 짓지만 집의 기운은 사람의 마음이 만든다. 이 말씀의 깊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방향의 현관을 가진 집이라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원망과 분노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집의 기운은 서서히 탁해집니다. 반대로 아무리 방향이 좋지 않은 현관이라도 그 안에 사는 가족이 서로 감사하고 존중하며 따뜻하게 살아간다면 그 집의 기운은 시간이 지날수록 맑아집니다. 풍수는 외부의 조건을 바꾸는 기술이기 이전에 내면의 기운을 바르게 세우는 철학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것은 단순히 어느 방향으로 문을 내야 하는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문 앞에 서야 하는가,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집은 그릇입니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결정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으면 집은 복을 품는 그릇이 됩니다. 불평과 원망을 담으면 집은 불운을 키우는 그릇이 됩니다. 매일 아침 현관 앞에 서실 때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 집이 오늘도 우리 가족을 지켜주어 감사합니다. 그 짧은 감사의 말 한마디가 그 어떤 풍수 인테리어보다 강력하게 집의 기운을 살립니다. 감사는 양기양기를 만들어내는 가장 순수한 인간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마음의 풍수라 부르셨습니다. 외부의 공간을 정돈하는 것과 내면의 공간을 정돈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기운의 변화가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조상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집의 기운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조상의 음덕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조상들이 쌓아온 덕의 기운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가정에는 조상의 음덕이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 가족을 지켜줍니다. 명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녁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먼 조상들을 향해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르신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하늘에 닿는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가족을 향한 보살핌이 시작됩니다. 재물은 쫓는 것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평생 강조하셨습니다. 재물은 맑은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른다. 겸손하고 정갈한 삶이 재물이 머물고 싶어하는 가장 낮은 자리다. 재물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자연스럽게 머물고 싶어하는 공간과 마음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자의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현관의 방향, 소금과 동정과 물의 의식, 거울과 식물과 조명의 배치,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삶을 재물이 머물고 싶어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입니다. 준비된 공간에는 반드시 때가 되면 복이 찾아옵니다. 하늘의 이치가 그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힘드셨던 분들께, 지쳐서 포기하고 싶었던 분들께, 가족을 위해 묵묵히 견뎌오신 분들께 성철 스님의 말씀을 빌려 이렇게 전합니다. 고통이 깊었던 만큼 복도 깊이 쌓여 있다. 다만 그 복이 흘러들어올 통로가 막혀 있었을 뿐이다. 오늘 그 통로를 열었으니 이제 때를 기다리라.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변화를 원하는 여러분의 진심이 이 인연을 만들었습니다. 그 진심이 이미 복을 부르는 첫 번째 기운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이 집에 사는 모든 가족에게 건강과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 현관을 드나드는 모든 기운이 맑고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2026년이 빚은 사라지고 재물은 쌓이고 자녀는 꽃 피우고 가정에는 웃음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온 마음을 다해 축원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댓글에는 나는 2026년 풍요롭고 건강하다 라고 이루어진 일처럼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어려운 이웃과 가족에게 나눠주십시오.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덕도이 됩니다. 여러분의 현관에 오늘부터 좋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기운이 여러분 가족의 삶을 환하게 밝혀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